비가 내리는 어느 퇴근길, 29살 서민아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상황이었지만 미나는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깊이 감사하며 미나의 이름을 물어봤죠. 하지만 일주일 후 미나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미나의 작은 친절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까요? 서울 종로구 한복판,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중소광고회사 문을 나서는 서민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아직도 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했죠. 오늘도 야근에 시달린 몸은 피곤했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늘 조급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또 비가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첫 번째 빗방울이 미나의 볼에 떨어졌습니다. 이내 굵어지는 빗줄기에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거나 건물 처마 밑으로 급히 피하기 시작했어요. 미나도 서둘러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펼쳤습니다.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미나의 시선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멈춰 섰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김종현이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깔끔하지만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단정하게 입은 코트, 그리고 어딘가 품위 있는 자세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비를 피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빗방울이 김종현의 회색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어요. 미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갈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자신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종현이 소매로 빗물을 닦는 모습을 보자 미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나가 7살 때였는데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나를 데리러 어머니가 우산도 없이 뛰어왔었거든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미나를 안고 집까지 뛰어갔던 어머니. 그날 밤 감기에 시달리며 며칠 동안 앓아누웠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머니에게 우산을 빌려줬다면 어땠을까요? 미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산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 우산 쓰세요. 전 괜찮아요. 김종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당황스러워하던 김종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니, 이런. 고맙긴 하지만 아가씨가 어떻게. 정말 괜찮아요.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면 되니까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우산 손잡이를 김종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김종현의 손이 의외로 따뜻했고 잠시 그 온기가 전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종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지하철역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어깨를 두드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비를 맞았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미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김종현이 우산을 받쳐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철 안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미나는 생각했어요. 비는 여전히 창밖으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비가 나쁘지 않다고. 어쩌면 비 오는 날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김종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까? 우산이 도움이 되었을까? 작은 궁금증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우산을 건넸던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인지 기분이 좀 더 가벼웠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죠. 미나야, 부장님이 찾으셔. 선배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평소와 다른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평소 온화했던 박 실장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주 제출했던 마케팅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곳곳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앉아봐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죠. 미나 씨, 지난주 제출한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핵심 데이터가 누락되었고 클라이언트 정보도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제출했는데 그런 실수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 상태예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박 실장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미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정말 그런 실수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해요. 회사에서는 미나 씨에게 즉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즉시 해고라니. 계약직인 자신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원본 파일을 보시면 이건 회사 이미지 문제야. 가만히 있어주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거요. 박 실장의 말투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평소 자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나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오늘 중으로 개인 물건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보안상 오늘부터 사내 시스템 접근도 차단됩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미나는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의 동료들이 모두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미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실수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최 과장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씨,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계약직들은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최 과장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오히려 냉소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 미나에게 친근하게 굴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미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난주 그 김종현에게 우산을 건넸던 선한 마음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밖으로 나오니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봄비였지만 오늘은 그 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미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괜히 그런 짓 했나. 문득 지난주 우산을 건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마음이 지금은 자조적으로 느껴졌어요.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자신에게 있었던 걸까? 자신의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미나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가혹하다고.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친구들의 안부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지만 답장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는 누군가를 향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차갑고 외로운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실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구직 사이트를 뒤져보고 이력서를 다시 정리해보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억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원룸 현관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나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서민아 씨 맞으신가요?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미나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인가 싶었는데 그치고는 너무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한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김도훈이라는 이름도 낯설었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집까지 찾아올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며칠 전 종로구 근처에서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빌려주신 분이 미나 씨 맞죠? 그 순간 미나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비 오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망설이던 그 노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찾아낸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 그때 맞긴 한데. 어떻게 저를? 할아버지께서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이후 많이 달라지셨어요. 김도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단순히 우산 하나 빌려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찾아올 일인가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라고 하시면 김종현 회장입니다. 제 아버지이시죠. 김종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회장이라니. 그날 만났던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회장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정말 그분이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산책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만나셨거든요. 운전기사도 없이 나오셨던 터라. 김도훈의 설명을 들으며 미나는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이후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주변 상가들을 일일이 수소문하시면서요. 다행히 근처 카페 사장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셔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받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뵐 수 있을까요? 김도훈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께서도 당신이 어떤 분인지 무척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미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도훈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해고당한 상태라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더욱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김도훈의 말에는 위로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평생을 사업에만 매진해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특히 그날 이후로는 김도훈이 말을 멈추고 미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그날 보여준 선행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시거든요. 미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아버지께서 직접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지금 자신에게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날의 노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도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 미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나는 김도훈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빌딩이었는데 로비부터 남다른 품격이 느껴졌어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중한 안내 직원들까지. 미나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도훈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척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나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분께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노인의 모습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그날 비 맞던 그 할아버지가 분명했어요. 김종현 회장은 미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미나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할아버지다운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런데 정말 그날의 일 때문에 저를 찾으셨나요? 미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종현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미나가 소파에 앉자 김종현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소. 가진 게 많아질수록 진심을 가진 사람은 더 멀어졌지. 김종현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무언가를 원하고 다가오죠.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단순한 이익이든. 그런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니 순수한 호의라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미나는 김종현 회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 표정에서 오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날 도왔소. 나를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비를 맞고 있는 노인을 봤을 뿐이었죠. 김종현 회장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그리웠다는 생각을 했소. 그 말에 미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비를 맞고 계신 분을 보면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김종현 회장의 말이 맞았어요. 미나 자신도 그날 잠시 망설였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을 의심하고 계산하고 항상 경계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김종현 회장은 미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나에게 우산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잃고 있던 따뜻한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김종현 회장의 진심 어린 말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사실 저도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종현 회장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세상이 차갑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싶어요. 김종현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서 미나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게 따뜻함을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알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만나게 된 의미 있는 인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김종현 회장은 둘째 아들 김도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도훈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회장실로 향했는데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김종현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에서 깊은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김종현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중요한 부탁이 있다. 김종현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김도훈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나 씨가 다니던 회사 상황을 파악해보거라. 미나 씨 회사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고당했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김종현 회장은 미나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의문점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중대한 실수를 했을 리 없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김도훈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미나가 다니던 광고회사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규모나 조직도 그리고 최근 인사 동향까지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김도훈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나를 해고시킨 박 실장이 사실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실장이 자신의 조카를 미나의 자리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도훈은 전직 직원들과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 보고서 누락은 박 실장님의 지시였어요. 미나 씨가 제출한 원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기 전에 일부러 데이터를 빼고 보낸 거예요. 익명 제보자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박 실장이 의도적으로 미나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박 실장님 조카가 마케팅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미나 씨 자리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계약직이니까 쉽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김도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 김도훈은 아버지께 보고하러 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정말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김종현 회장은 김도훈의 보고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나? 김도훈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박 실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의 증언, 원본 파일과 수정된 파일의 비교 분석, 그리고 박 실장이 조카의 입사를 위해 벌인 1년간의 공작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박 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구나.
네, 그런데 본업에는 소홀하면서 이런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미나 씨 같은 성실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 자기 혈연을 안치려 했습니다. 김종현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런 부정의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나 씨 같은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 이번엔 내가 직접 움직일 차례군. 김종현 회장은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직접 나서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미나 같은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도훈아,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건을 처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해당 박 실장은 당장 관련 업계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조치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김종현 회장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미나가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익명으로 처리하자.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알려드리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일을 계기로 다른 회사들도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김종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전체적인 감사를 시행하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도훈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미나를 만난 이후 김종현 회장은 단순히 사업가가 아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나 씨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내게 잊혀진 가치를 되찾아줬어. 사람다운 마음 말이야. 김종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미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미나가 다니던 광고회사의 인사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복직 제안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와 더 나쁜 소식일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미나 씨, 급하게 연락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내일 오전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미나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일단 회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며칠 만에 다시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해고 처분을 받고 나온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색함보다는 미안함과 동정이 섞인 표정들이었죠. 인사팀장이 미나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보기 힘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표이사와 상무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나를 질책했던 새로운 부장까지 말입니다. 미나 씨, 앉으세요. 대표이사가 직접 말을 건넸어요. 평소 계약직 직원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미나 씨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부 조사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고서 누락 사건이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나 씨가 제출한 원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꼈던 직감이 맞았던 건가요? 그럼 저를 해고시킨 이유는 해당 부서장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고 미나 씨의 해고 처분은 즉시 철회됩니다. 대표이사의 말에 미나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었다니 말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나 씨가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며칠 전 냉정하게 해고를 통보했던 박 실장은 이미 회사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내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갑자기 왜? 미나의 질문에 인사팀장이 대답했어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들이 함께 제출되어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익명의 제보라는 말에 미나는 의문이 들었어요. 누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줬을까? 회사 내부에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나 씨가 원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복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우 개선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제안에 미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 복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회의실을 나온 미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억울함이 풀린 것은 다행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나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미나는 혹시 이 모든 일과 김종현 회장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김도훈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미나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아니라 그날 그 우산 하나가 저희 가족을 바꿔놨어요. 미나는 김도훈의 말뜻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을 갖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 회사 일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움을 주셨죠. 당신 같은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대요. 미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보여준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으시다고 해요. 하지만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용히 처리하신 거죠. 김도훈의 설명을 들으며 미나는 김종현 회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에게서 받은 작은 감동을 이렇게 큰 도움으로 갚아주려 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통해 다시 사람을 믿게 되셨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선물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세요.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로 설립하신 사회공헌재단의 사무국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데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인정한 정당한 기회입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책임을. 바로 그런 겸손함 때문에 당신이 적임자예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니까요. 미나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재단의 취지를 들어보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작은 친절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함을 생각하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요. 김도훈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생존을 위해 급급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미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김도훈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김도훈은 미나의 표정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군요. 네, 이건 생존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나의 대답에 김도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종현 회장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동안 이 일을 함께할 적임자를 찾느라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미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작은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재단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김종현 회장과 김도훈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훈과 미나는 재단 일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김종현 회장 때문에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재단 일을 하고 있던 김도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전에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미나는 김도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의 따뜻한 성품과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야말로 도훈 씨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미나가 김종현 회장에게 우산을 건넸던 그때와 비슷한 날씨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비가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주최한 비 오는 날 나눔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지난 1년간 진행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나와 김도훈은 함께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미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산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도훈이 미나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친절이라고요. 그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김도훈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미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였다면 부담스러웠을 일들도 김도훈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 김도훈이 조용히 미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나가 그를 바라보자 김도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단순히 일의 동료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도훈의 고백에 미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도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의 대답에 김도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종현 회장이 언제부터인지 그곳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군요. 김종현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김도훈이 당황하며 인사했지만 김종현 회장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나야, 이 녀석을 잘 부탁해요. 사업만 알던 아이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김종현 회장의 농담에 미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1년 후
미나와 김도훈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도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종현 회장은 주례를 맡아 따뜻한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본 분들이니까요. 결혼 후 미나는 석인미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단 일을 계속했습니다. 김도훈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나눔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이제는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큰 움직임이 되었어요. 한편 미나를 부당하게 해고했던 박 실장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알려지면서 더 이상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최 과장 역시 박 실장의 공범으로 밝혀져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나를 무시했던 예전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연락을 해왔지만 미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미나는 임신 소식을 김종현 회장에게 전했습니다. 김종현 회장은 기뻐하며 미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욱 커지는군요. 아버지, 이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세요. 미나의 말에 김종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이 그날 보여준 선한 마음도 함께 물려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미나와 김도훈, 그리고 김종현 회장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2년 전 그날과 같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2년 전 그 비 오는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텐데요. 미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김도훈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김종현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나가 그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도움을 주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야. 세 사람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미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선우로 지었는데 선한 친구라는 뜻이었어요. 김종현 회장은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요. 미나는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말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나의 재단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작은 친절 큰 변화라는 슬로건 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운동이 되었습니다. 김종현 회장은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재단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5살이 된 선우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미나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미나는 선우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선우야, 엄마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미나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한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건넸던 일,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와, 정말 우산 하나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선우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선우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야. 미나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년 전 그 비 오는 날 자신이 내린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미나는 김도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그날 보여준 용기 덕분이에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김도훈이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미나가 처음 꿈꿨던 따뜻한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